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인생을 산 지 반백년도 안 됐지만 인생의 순리라고 할까, 법칙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것 중 하나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 없는 삶도 순항 중인 삶도 한 번은 고비가 오고 바닥을 찍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 이겨내냐가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그 위기를 잘 이겨냈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저는 그 위기를 어떠한 사건 덕분에 이겨낸 것 같습니다. 마치 막힌 열이 뚫린 것처럼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야 제 삶이 다시 술술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제 인생을 술술 풀리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는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은 당연한 보살핌과 지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저는 어떠한 지원도 없이 일찍이 스스로를 먹고 살아야 했어요. 무시당하고 배고픈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저는 늘 돈을 벌고 싶었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부터는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학교 다닐 나이부터 저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며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찍이 돈벌이를 시작했죠. 그러다 성인이 돼서는 배달 일을 시작으로 요식업이며 정비업까지 수많은 직업을 거쳐 일했어요. 그러다 식당 일을 하던 경험을 살려 결국 제 가게까지 차리게 됐습니다. 그날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저는 그동안 일했던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음식점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역시 사장도 쉬운 일이 아닌지 우여곡절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음식 장사는 1년은 버텨야 한다고 하는데 그 1년을 버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오픈빨이 빠지고부터는 손님들이 갑자기 뚝 끊겨 매일 사둔 재료를 버리기 일쑤였고, 달마다 월세 나가는 걱정에 잠도 오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를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치열하게 달려왔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잡은 뒤로도 저는 여유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난에 시달려온 원흉인 집안의 빚이며 나이든 부모님 생활비까지 챙기다 보니 저는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죠. 그런 제게 연애 같은 건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연애며 결혼이며 저마다 짝을 찾아가는 걸 볼 때마다 참 부러웠지만 먹여 살릴 식구가 있는 제게 결혼은 너무 먼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좋은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애초에 시간을 내서 연애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보니 저의 그런 소소한 꿈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나이만 먹어가게 됐고, 그러던 중 부모님의 지인분이 제게 여자를 소개해 주시겠다며 만나보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애할 나이를 훌쩍 넘긴 제 나이로 인해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저를 좋아해 줄 여자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저도 이미 결혼을 포기한 지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제 사정을 다 알고도 괜찮다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잘나지도 않은 제 사진을 보고도 좋아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기대를 품게 됐어요. 대체 어떤 여자길래 잘난 것 없고 나이만 많은 나를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쪽에서 다 알고 있다면 한번 만나나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여자를 만나러 자리에 나가게 됐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예상보다도 저를 좋아하며 반기더라고요. 최승우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사진도 너무 귀엽고 잘생기셨다 싶었는데 실물이 더 멋지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잘생겼어요? 설마 그럴 리가요. 태어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에요. 진짜 잘생기셨는데? 젊었을 적에는 더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왜 여태 결혼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하긴 집안에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셨죠?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집안 형편 어렵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기도 어려울 텐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승우 씨, 저 승우 씨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승우 씨는 제가 어때요? 예? 제 얘기 다 알고 계신 거 맞으시죠? 제가 이제 막 빚을 갚아서 아직 제대로 갖춘 게 없고 제 부모님 노후도 책임져야 하고요. 예,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전 아무 상관 없는데요? 아무 상관 없다고요? 그럼요.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나 형편이 뭐 중요한가요? 저는 인품 좀 승우 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승우 씨도 제가 싫지 않으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잘생겼다, 존경스럽다고 말하면서 칭찬 일색을 늘어놓고 제가 좋다며 난리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기보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여자라면 모르겠지만 딱히 하자도 없는 것 같은 여자가 저 같은 놈을 그렇게나 좋아해 준다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여자들이라면 집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좋다는 여자를 밀어낼 수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었던 저는 결국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승현 씨를 만나면서도 한동안은 내 어디가 그렇게 좋을까 의아해하고 혹시 이 콩깍지가 금방이라도 벗겨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승현 씨는 계속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오히려 만나면서 이전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될 때마다 좋다며 제게 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는 승현 씨를 보자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결혼마저 포기했던 제 인생을 불쌍히 생각한 신께서 제게 이런 인연을 내려주신 건가 싶었죠. 저 역시도 그동안 만나며 알게 된 승현 씨가 마음에 들었던 저는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의심을 완전히 거두고 승현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인연이었고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는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이후 결혼하며 좀 더 책임감이 커졌던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됐고 덕분에 벌이가 더 많아져 전보다는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편히 지내시고 저도 결혼까지 했으니 그런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2세 계획밖에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내 가정을 꾸려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저는 아내와 상의 후 아이를 일찍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마냥 신혼만 보낼 수가 없었던 처지라 신혼생활을 좀 하다가 금방 아이를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임신 준비를 위해 아내에게 퇴사를 권했고 아내는 집에서 쉬며 지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아내도 저도 바빠서 기회가 없었지만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스트레스도 없으니 금방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부터 저를 더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따로 자면 안 될까? 뭐? 아니 회사도 안 다니는데 왜 피곤해? 내가 그동안 생각보다 더 힘들었나 봐.
회사 생활하면서 내내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지 이제는 긴장이 풀려서 더 피곤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동안은 좀 힘들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좀 이해해줘. 아내는 퇴사 후 긴장이 풀려서 더 피곤한 것 같다며 제게 이해를 바랬고, 아내 걱정밖에 없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이해하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아내의 건강 회복을 위해 비싼 운동도 끊어주고 음식이며 뭐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어요. 그렇게 가정을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던 저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순항 중이던 제 인생이 갑자기 암초에 부딪히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잘 되던 가게는 위기를 맞게 됐고, 하필이면 코로나 직전에 무리하게 가게 확장을 했던 게 악수가 되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됐죠. 한창 잘 되던 가게라 대출까지 받았던 가게를 늘렸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 영업할 수가 없어지니 그게 전부 제 빚이 되어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배달 일이며 대리운전까지 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해보려 노력했지만 아무리 버텨봐도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와 집을 처분하고 당장의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고, 아내에게 솔직한 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매달 가게 유지비 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당장 대출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집까지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빚부터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론 지금 위기인 건 맞지만 나 꼭 다시 일어설 거야. 당신도 나 알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나 믿어줘. 당신은 나 이해하지? 나 그렇게 못 살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잠깐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야 부부인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는 무슨? 나 사실 당신 사랑한 적도 없었어.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고. 같이 위기를 이겨내보자는 제 앞에서 대뜸 이혼 얘기를 꺼내는 아내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에 저를 사랑한 적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친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대충 조건 보고 골라 결혼한 게 저였다고 했죠.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지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게 납득이 안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쩐지 저를 좋다고 반기던 모습이 이런 사정이었나 싶었던 거죠. 적지 않은 배신감을 받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지만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나 꼭 다시 일어설 거야. 당신 고생 오랫동안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참고 이혼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당신도 나도 이제 각자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사실 나 몇 달 전부터 그 전 남친 다시 만나고 있어. 그 사람도 나를 못 잊었는지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젠 당신이 나 포기해. 나 놓아달란 말이야.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전 남친을 다시 만나고 있다며 자기 입으로 불륜을 실토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는 믿지 못하는 제게 되려 자신의 불륜 증거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봐, 이래도 못 믿겠어? 당신이 믿고 사랑했던 그 여자는 애초에 없었던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 내가 좋다면 딴 놈 만나는 마누라 데리고 살던가. 설마 그렇게까지 호구는 아니겠지?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 아내가 불륜 증거들을 모두 없애는 바람에 저는 아내의 불륜을 증명하지 못하고 되레 저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제가 유책 사유자가 되어 이혼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상간남 소송도 할 수 없었고 저는 상처와 피해만 입고 무기력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장사도 망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며 완전히 망한 인생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천이 필요했고 돈을 벌어야 했죠. 빠른 시간 안에 수입이 보장되는 일을 하려다 보니 택배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몸이 힘든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었기에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다는 생수 배달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수백 톤의 물을 싣고 배달해야 하는 생수 배달 일은 쉽지 않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하고 고생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이기에 제가 하는 생수 배달은 수입이 제법 됐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면 고생한 보람이 있는 일이었죠. 거기다 제 사정이 사정인 만큼 고생하는 게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서 돈을 모아 다시 제 가게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몸이 좀 힘들어도 들어오는 돈을 보며 다시 열게 될 제 가게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싶은 사람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제가 마주쳤던 사람은 제 사업이 망하자 이전부터 바람 피우고 있던 전남친과 결혼한 제 전처였어요. 그리고 그 마주치지 않고 싶었던 전처와 만나며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사실 이 생수 배달이라는 게 다른 택배처럼 주문한 고객과 마주칠 일이 없긴 없습니다. 우연히 마주치거나 생수 배달하는 저를 만나려 작정하고 기다리지 않는 이상 고객들과 마주칠 일은 없었죠. 그런데 전처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혼한 전 남편인 제가 생수 배달하는 건 모른 채로 말이죠. 여느 날처럼 생수 배달을 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도착했어요. 그 빌라 6층으로 걸어 올라갔는데 거기에 제 전처가 있었던 겁니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그거 복도에 놓지 말고 집 안까지 들여다 넣어줘요. 그거 무거워서 나 못 옮겨요. 들어갈 때 신발 어? 뭐야? 당신이야? 당신... 뭐야? 당신 이제 택배 일해? 그것도 생수 배달? 난 당신이 그렇게 가게 일에 매달리기에 지금도 가게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못 일어났나 보지? 그리고 시작한 게 고작 생수 배달이야? 이거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 꼴 좋다. 보기 좋아. 당신은 가게 일보다 이게 어울리네. 끝난 사이에 당신이 내 사정 알 필요도 없고 또 솔직히 당신 내 사정 궁금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해. 이거 집안 어디에 둬? 그냥 현관 앞에 두면 돼? 아니지. 그럼 문 앞에 두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신발 벗고 저기 발코니 쪽에 둬. 당신 양말은 매일 갈아 신지? 양말 빨고 챙겨줄 사람 없어서 계속 같은 양말 신는 건 아니지? 만약 그런 거라면 신발 벗어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좀 그런데? 절 알아보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오는 전처를 보면서 또라이인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게 시비를 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전처가 이전에 한 행동을 생각하면 또라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기에 무시하기로 했어요. 또 거기서 제가 말을 더 섞어봐야 피곤할 테니 빨리 생수나 옮기자 싶었죠. 그렇게 다른 주문건을 옮길 때보다 더 빨리 생수를 옮기고 나서 전처의 집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만 급히 나가려는 저를 전처가 붙잡더라고요. 전처는 조금 전 사람 약 올린 거로는 부족했는지 제가 생수 배달 일을 한다며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딜 그렇게 빨리 가? 좀 이따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하자. 우선 나부터 얘기해 줄까? 여기 보는 것처럼 나 그 사람과 결혼했어. 누군지 알아보겠지? 맞아, 내 전남친. 지금 내 현재 남편. 이게 당신 덕분인진 모르겠지만 나 요즘 너무 행복한 거 알아? 당신 같은 사람과 만나서 살아봐서 그런지 나 이 사람이랑 사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 그리고 우리 남편은 회사 다녀서 집안 말아먹을 일도 없어.
내가 당신이랑 한번 살아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또 큰돈은 못 벌더라도 안정적인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 뭐야? 그럼 이제 당신 이야기 들어볼까? 이거 하면 돈은 얼마나 벌어? 이런 일하면 얼마나 버는지 항상 궁금했거든. 그리고 혹시 또 알아? 당신이 이걸로 몇천 벌면 내가 당신한테 마음이 갈지? 당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굴지 마. 그리고 당신이 나 아는 척할 얼굴은 있어? 당신 바람나서 나랑 이혼한 거 아니야? 바람? 내가 바람이 났었나?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어?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우리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결국 당신이 가게 무리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당신 가게 말아먹어서 돈이 더럽게 없어서 이혼한 거 아니야? 가정이 가정답게 일 못하니까. 당신 정말... 그만하자.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아이 참 좀 있어 보라니까. 멈춰봐. 나가지 말고 멈춰보라고. 야, 너 안 멈춰? 내가 이 생수 밖으로 다 던져버릴까? 네가 제대로 배달 안 했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아니면 네가 나한테 욕했다고 할까? 뭐?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감정이 있어도 당신한테 당한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당신이 날 걸고 넘어지는 건데? 재밌으니까. 이혼할 때 날 완전히 미친년에 못된 년으로 매도한 게 그게 분해서 기회 있을 때 당신 무시하려고. 원래는 내가 당신 가게 찾아가서 별점 테러하고 후기 엉망으로 쓰려고 했거든? 근데 코로나가 좀처럼 끝나지도 않고 혹시나 싶어서 당신 가게 찾아갔더니 가게가 닫혀있길래 못했어. 그게 얼마나 억울하던지. 어떻게든 당신 찾아서 그 일에 대해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 그럼 해야지. 내가 취급당한 복수. 뭐? 복수? 야,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게 어떻게 매도야? 네가 한 짓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지. 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나 속이지 않았어? 네 남친 복수심에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바람은 누가 피우고 있었는데? 그럼 미친년, 못된 년, 정신 나간 년이 누군데 그래? 뭐? 이 인간이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 덜 망했나 봐? 아직 살만한가 봐? 어디 내가 힘들게 해줘? 당신 입에서 잘못했다고 말 나오게 해봐. 내가 주문하면 꼼짝없이 배달해야 하는 주제 어디서... 야, 내가 너 내일부터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아니지? 지옥이 아니지. 내가 배달하면 너 건당 돈 받는 거지? 그럼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너 우리 집에 매일 배달 오게 하겠다고. 내가 매일 생수 시켜줄게. 그 생수 들고 여기 6층까지 계단 걸어오게 하겠다고 매일. 바람나서 이혼한 전철을 만난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택배 일하는데 누구든 마주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누구 보고 싫다고 일 가려고 하면서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상황이 어떻더라도 돈 벌며 일하는데 누구든 하기 싫은 일이라고 힘들다고 보기 싫은 사람 마주친다고 일 가려가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전철을 본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고 그 여자가 절 보고 미안한 내색 하나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제게 조롱했다는 거였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잘못해서 제 잘못이 엄청 커서 이혼한 줄 알 겁니다. 아니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전처와의 이혼이 제 책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자는 돈을 벌어 집안을 지탱해야 하는 존재인데 제 사업이 휘청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 역할만 못해서 이혼하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전처 그 여자가 애초에 잘못된 생각으로 절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아내로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제 사업이 휘청하니 이혼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게 미안한 내색은 안 하더라도 그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지. 어디서 저를 조롱해요?
사람 자존심을, 제 인격을 그렇게 짓밟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전처가 저와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전남친과 바람 피웠다는 말을 듣고 이혼하자고 통보받았을 때부터 화가 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제 상태와 상관없이 저의 현실이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열받는다고 사람을 때릴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전처에게 복수하겠다고 매달리다 택배 일에 지장이 가도록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복수하다가 문제라도 생겨 경찰서 들락거리고 빨간 줄이라도 그이면 앞으로의 제 인생 더 비참하게 변하기 뻔했어요. 화가 나고 굴욕적이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제 뒤에서 깔깔거리며 비웃는 전처에게 아무 말도 못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순간 멈칫하게 됐어요. 전처가 살고 있는 층 바로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주머니께서 조금 전 전처가 제게 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한 저는 괜히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이고 아주머니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건물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혀를 차며 혼잣말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택배기사까지 집으로 들이네. 아휴, 어떻게 저 집은 남자가 끊이질 않고 들어가? 아무리 요즘 세상 미쳐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 있다는 년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다른 뜻으로 대단하다 대단해. 아이 그나저나 이래서 우리 손주는 우리 집에 어떻게 데려오나 몰라? 손주 보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기가 무섭네. 별 이상한 걸 보게 될까봐 무서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머니가 절 오해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무능력한 바보 등신 전 남편이 아닌 전처의 불륜 상대로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말 중에 정말 중요했던 건 아주머니가 지칭한 여러 남자란 말이었어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처가 여러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오해한 것도 전처의 집을 찾는 남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았죠. 만약 아주머니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저에게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굴욕감을 준 전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닫히고 있는 아주머니 현관문을 비집고 들어가 방금 한 말을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어머, 왜 이래요? 내가 뭐라고 좀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얼른 안 나가요?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윗집에 남자가 끊이질 않다는 말이요. 동네 남자들 다 온다는 그 말이요. 그러면 윗집 저 여자가 아저씨한테만 문 열어주는 줄 알았어요? 뭐 저 여자랑 사랑이라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윗집 여자랑 그런 관계 아닙니다. 윗집 여자 제 전처예요. 그리고 사이도 안 좋아요.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복잡한데 저 여자가 저 속여서 결혼하고 저랑 결혼 생활 중에 전에 전 남친 놈 만났다가 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한 사이예요. 오늘은 제가 택배 옮기다 만나게 됐고. 어머, 뭐 그런 일이...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진짜 저 여자 집에 남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그 남자들도 저처럼 오해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는 무슨... 아저씨는 내가 헛집은 거지만 다른 놈들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저 여자 이사 오고 내가 낮 시간 동안 집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대낮인데 저 여자 집에 오는 남자들 때문에 아주 민망해 죽겠다니까. 그 소리가... 그래서 내가 위층으로 누가 올라간다 싶으면 불이 나게 나와서 본다니까. 나도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정말인 거죠? 정말 착각하신 거 아니시죠? 착각? 그럼 이거 봐봐. 여기 내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동영상 촬영한 거야. 음란죄든 소음 문제든 신고까지 하려다가 참았다니까? 이건 그 민망한 소리 촬영한 거고, 이건 그 소리 끝나고 윗집 여자가 남자 배웅해주는 내용 촬영한 거고,
이런 게 내 휴대폰에 여러 개 있는데 신고하면 괜히 나만 피해볼 것 같아서 못하고 있었어.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운 세상이잖아. 거기다 남자 마구잡이로 불러 제끼는 년이 눈 돌면 무슨 짓을 할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신고한 거 알고 보복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입 다물고 윗집에서 내려오는 남자들한테 눈치나 주고 있었지. 제발 좀 찾아오지 말라고. 와, 진짜구나. 저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아주머니 도와드릴게요. 다시 평온한 낮을 되찾아 드릴게요. 제가 다시는 이상한 남자놈들 못 찾아오게, 아니, 남자한테 미친 저 윗집 여자가 여길 떠나게 해드릴게요. 뭐? 정말이야? 아저씨가 그렇게 해준다고? 왜? 그리고 나한테 피해 안 오는 거 맞아? 왜긴요. 제가 저 여자한테 무슨 일 당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피해보실 일 없으세요. 하루? 아니다. 뭐 넉넉히 잡아서 며칠 정도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피해보실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나야 당연히 하지. 그래, 뭘 도와주면 되는 건데? 전처가 집으로 남자들을 부르고 있단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아주머니를 마주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은 저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도 전처에게 제대로 당한 제가 불쌍했는지 제가 전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우연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기회 놓칠 수 없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준비하게 됐죠. 전처를 향한 복수를 계획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예견돼 있던 전처의 무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수를 배달할 때마다 기다려선 사람 자존심을 밟으려고 하더라고요. 아휴, 당신 힘 좋았구나. 생수를 한 번에 4병이나 들고 올라오고. 이렇게 힘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난 왜 몰랐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할 때도 당신이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빠져 있어서 몰랐나? 어머, 바로 내려가서 또 옮기게? 그러지 말고 물 좀 마셔. 당신이 우리 집 물 많이 먹어야 내가 또 생수시키고 그럼 또 당신이 나 덕분에 물 배달한다고 돈 벌잖아. 당신 나 덕분에 돈 많이 벌어야지. 아이씨, 진짜 사람 말하는데 개무시하고 어딜 내려가? 거기 멈춰봐. 사람이 말하면 대꾸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내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민원 넣어? 그나마 돈벌이 하는 것도 끊어버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없잖아. 당신 하고 싶은 말 뱉으면 된 거 아니야? 어쭈, 세게 나오네? 생수 20리터 가지고는 부족하지? 그래, 20리터 너무 부족해. 한 100리터는 시켜야겠어. 내가 우리 집 수도 끊어버리고 이 생수로 목욕하고 설거지하고 별 지랄을 다 해서 100리터를 시켜야 되겠어. 그럼 당신이 내 말 좀 잘 듣게 되려나? 그래 해. 100리터든 1000리터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주문해. 주문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않겠어? 곧 있으면 하지도 못할 텐데. 뭐? 뭘 못해? 내가 왜 주문을 못해? 설마 당신 이 일 그만두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그만둬? 이걸로 먹고 살고 이걸로 일어서고 이걸로 복수할 건데. 뭐? 복수?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생수 배달하는 걸로 무슨 복수를 하는데? 아니, 그것보다 그 복수 나한테 한다는 건 아니지? 아니겠지. 생수 배달로 나한테 어떻게 복수해? 그래, 뭐 무슨 복수인진 모르겠지만 어디 그 대단한 생수 배달로 복수 꼭 하길 바랄게. 근데 그 복수한다고 내 주문건 너무 소홀하게 하지 마. 그럼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배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저도 전처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려고 제 복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전처는 무슨 소리인지 아예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자신에게 복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거만하게 말이죠. 그 거만함과 안일함 덕분에 제 복수는 차질 없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복수의 D-Day가 됐죠.
제가 전처에게 복수하는 날, 저는 생수 배달 일을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제 친구 녀석에게 넉넉하게 챙겨주고 제 배달 일을 대신 맡겼죠. 하지만 아예 배달 일을 쉰 건 아니었어요. 딱 하나의 주문, 전처가 주문한 생수는 제 차에 싣고 있었죠. 저는 전처 집에 배달할 생수를 싣고 전처의 집 앞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때에 제가 원하는 모습이 보이자 곧장 제 복수를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차에 있던 생수를 들고 올라가 전처의 집 현관문 앞에 바짝 붙여 내려놨어요. 바싹 붙이기도 바싹 붙였고 아래쪽부터 두껍게 쌓아 올려 현관문 안쪽에서 안간힘을 써서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게 해놨죠. 그리곤 만족한 표정을 짓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석훈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 아내분 전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승현 씨 전 남편이요. 네? 그런데요. 지금 김석훈 씨께서 집으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아시면 놀라셔서 집으로 오시다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오시면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으로 오세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집으로 오라고요? 그럼 당신 지금 우리 집을 안다는 말이네? 아니 당신 지금 설마 우리 집 앞에 있어? 당신 나한테나 승현이한테는 나쁜 감정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다 끝난 일 가지고 왜 이렇게 나와? 억울한 건 알겠는데 다 끝난 일이잖아. 그럼 우린 우리 인생,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야지. 왜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당신 고소당하고 싶어? 교도소 갈래? 당신 지금 이러는 거 협박이고 스토킹인 거 몰라? 내가 당신 교도소 쳐넣고 싶은데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해서 참으려고 하니까 이딴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가! 당신 갈 길 가라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생 지밖에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집에 오라고 했다고 지 혼자 별 생각을 다 하시네. 저기요, 나 그쪽들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나야말로 내 인생 내 갈 길 살고 싶었다고. 아니, 내 인생만 집중해도 모자라. 근데 당신 아내가 날 귀찮게 구는 걸 어떡하라고? 내가 무시하려고 해도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걸 어쩌라고? 그리고 나 지금 당신 협박하는 거 아니야.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당신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뭐?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당신 아내 바람 피우는 현장 붙잡아두고 있거든? 당신 집에 외간 남자 있으니까 빨리 와. 이게 정상적으로 못 나오긴 하는데 또 죽을 각오로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빨리 와야 할 거야, 빨리.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수작 부리는 거지? 다른 뭐가 있지? 아니, 우선 와보라니까. 뭐가 됐든 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빨리 와. 이러다 이놈 도망가겠어. 제가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전처의 남편, 그러니까 저에게 상간남이었던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렸던 때, 기다리던 모습은 전처의 현재 상간남이 전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상간남이 전처의 집에 오는 시간대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기다렸던 거고요.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상간남인 놈이 저에게 한 짓을 너 역시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어 눈이 돌게 하는 거였고, 전처에게는 또 한 번의 이혼과 현재 남편에게 복수를 당하게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상간남이 전처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차에 있던 생수를 들고 올라가 문을 열지 못하게 쌓아 올렸던 겁니다. 상간남과 전처가 꼼짝없이 갇히게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에게 전화한 거예요. 제가 두 사람 가둬뒀으니 어서 와서 생생한 불륜의 현장을 보라고. 물론 지금의 남편이 제 얘기를 헛소리로 치부할 경우의 수도 있었지만 그땐 아주머니께 받은 동영상 파일을 이용해 전처의 남편을 자극할 생각이었습니다. 더 힘들일 필요 없이 그 방법을 쓰기 전에 지금의 남편이 제 말에 넘어갔고요. 그것도 참 웃겼던 게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가 상간남과 있다는 제 말 한마디를 듣고 바로 믿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 지난번 전적 때문이라고 하지만 불안했으면 제 말을 듣고 바로 뛰어오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 잔뜩 흥분한 모습인 전처의 남편을 보니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만약 지금 하는 말 장난이면 나 가만 안 둬. 나 지금 회사 일도 때려치우고 온 거라고. 나 보고 고마워해야 한다니까. 계속 사람을 의심하네. 여기 이거 안 보여요? 내가 굳이 생수를 이렇게 쌓아 올렸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확인시켜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우선 그쪽 아내한테 전화 걸어요. 급한 일 때문에 집에 가고 있다고 전화하고 잠깐 기다려. 그럼 얼마 안 있어서 남자놈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그쪽 도와주는 거라는 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고 한 번에 보고 싶으면 내가 생수 치워줄 테니까 들어가서 그 대단한 장면 목격하던가. 자,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안에 승연이랑 딴 놈이 있다고? 진짜야? 지금 내 말 진짜라는 거 알면서 뭘 또 물어봐요. 솔직히 저는 그 놈이 바로 문 열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간남이었던 놈도 이런 상황은 믿고 싶지 않고 두려운 건지 바로 들어가진 못하더라고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또 계속 현관문을 봤다 저를 봤다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도 상간남이었던 주제에 말이죠. 그러더니 불륜 현장을 보는 건 겁이 났는지 덜덜 떠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볼만했고요. 여보세요? 나야.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랬구나. 내가 다름이 아니라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거의 다 왔는데 목욕이라도 하려고 물 좀 받아달라고 전화했어. 이제 곧 골목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물 좀 받아줘. 이젠 어떻게? 뭐 이거 치워서 안에 있는 놈 직접 마주칠래요? 아니면 밖에서 도망 나오는 놈 볼래요? 아이씨,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좀 있어.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안에 있다니까. 그쪽도 이미 다 알면. 왜 문이 안 열려? 자기야, 여기 문이 안 열려. 뭐 만졌어? 아니면 다른 잠금 장치 있어? 아닌데? 이거 왜 문이 안 열리지? 이거 왜 이래? 아이씨, 그 사람 곧 올 텐데. 뭐야, 이러면 나 어디로 나가? 그럼 자기 옷방에 숨어 있어. 그 사람 목욕한다고 했거든? 화장실 들어가면 내가 사인 줄 테니까 그때 조용히 몰래 나가. 우선 신발이랑 옷들 챙겨. 불안한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길 비는 전처의 남편을 약을 올리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상간남과 전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이 안 열려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지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죠. 진짜 웃기네. 뭐야? 당신이야? 당신 맞지? 당신이 지금 우리 집 못 열게 한 거지? 웃으면 안 됐는데. 맞아. 내가 생수로 너희 집 현관문 막았어. 야, 근데 너 지금 되게 급박한 상황인가 보다. 재벌을 걔 못 준다고 또 다른 놈이랑 불륜하나 봐? 남편은 곧 집으로 오고. 야, 너 닥치고 당장 문 열어. 생수 치우라고. 내가 일부러 쌓아둔 생수를 왜 치우냐? 나 네 남편 올 때까지 이 생수 안 치워. 그리고 네 남편 오면 말할 거야. 옷방에 가보라고. 거기에 속옷 차림인 남자 한 놈 있을 거라고. 아니다. 속옷 입을 시간도 없을 수 있겠다. 이 미친놈. 너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가게 망해서 생수 배달이나 하는 새끼가 뭐? 안 되겠네. 너 지금 네가 그렇게 나올 상황이 아니라는 걸 끝까지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이 생수 안 치워주면 너 끝이라는 걸 몰라? 야, 필요 없어. 나갈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 자기야, 이쪽으로 와. 얼른. 웃음이 터졌던 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된 거 전처의 상간남까지 혼내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한테 저 개인적으로 악감정은 없었지만 제 행동으로 전처나 전처 남편이나 더 열받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머리끝까지 열받아 생수를 집어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전처의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거 치우는데 시간 꽤 걸려요. 그 시간이면 안에 있는 놈 밖으로 탈출하고도 남을 시간이고, 당장 남편이 찾아오면 맞아 죽을 줄 모르는데 6층이든 10층이든 안 뛰어내리겠어요? 그리고 6층 정도면 뛰어내릴만 하지. 근데 그쪽에 내려가면 뛰어내릴 수도 없고 현관은 생수 때문에 못 나오고 아주 난감하지. 지도 살려면 불륜관계 인정할 수밖에 없지. 빨가벗고 매달려 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당신 이 생수 치우지 말고 있어. 치우면 당신도 한패인 거야. 어? 내가 이걸 왜 치워? 난 생수 배달하는 사람인데. 생수 배달 다 했으면 이제 나도 가야지. 제 복수국에서 제 역할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 발짝 뒤에서 세 사람이 벌이는 코미디를 볼 차례였어요. 저는 빌라 밖으로 나가 자리를 잡고 쳐다봤죠. 정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 집안에 있던 상간남은 남편에게 안 맞아 죽으려고 속옷만 입은 채로 발코니에 나와 있고, 그걸 본 전처의 남편놈은 죽이겠다며 신발을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쌍욕을 막 했습니다. 또 전처는 그 모습을 내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길길이 날뛰는 자기 남편에게 오해라는 소리하고, 또 발코니에서 위험한 상황인 상간남 걱정하고, 또 그 모습을 본 전처 남편은 열받아서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다 상간남이 전처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또 전처 남편놈은 빌라 안으로 뛰어가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온 뒤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현관문을 막고 있던 생수는 경찰이 치웠고 전처는 문을 순순히 열어줬어요. 상간남은 경찰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얘기를 했죠. 그러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전처 남편놈의 기습으로 상간남과 전처 남편놈이 막 뒤엉켰습니다. 결국엔 두 사람 모두 경찰에게 제압되었고요. 그 사이에서 전처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전처 근처로 다가가 이제까지 받은 조롱을 되돌려줬죠. 이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 생수 주문할 정신은 있는 거지? 뭐? 이 미친 새끼! 너 왜 하필 그때? 뭐가 하필이야? 누가 보면 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와서 생수 놓고 간 줄 알겠다? 네가 주문했잖아, 네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 상황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딴 남자 집으로 부르는 거 알고 내가 당신 남편 부른 거라고. 생수로 못 막은 것도 그것 때문이고, 당신 남편이 전화한 것도 내가 시킨 거야. 아까 문 앞에서 나랑 얘기할 때도 옆에 당신 남편이 있었고. 뭐?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할 일 없냐? 인생 덜 망했나 보지? 아직 망할 인생 더 남았나 보지? 그렇게 할 짓이 없어? 없긴, 나 바빠. 아주 바쁜데 네가 날 자꾸 괴롭혀서 갚아준 거야. 다 잊고 살려는 사람 붙잡아서 괴롭힌 게 누군데 할 일이 없다고 해. 그리고 너 여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 다 알아. 네가 바람 피운 남자, 저 인간 말고 또 있다는 거. 나 그거 네 남편한테 다 알려줄 거야. 그럼 저 인간이 네 뒷조사하든 당신을 어떻게 하든 하겠지. 야, 내가 EJ를 배우기만 했지 살면서 보거나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근데 이렇게 되네? 무슨 소리야? 남자가 더 있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야, 나 증거 다 있어. 있어서 네 남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거야. 뭐? 아, 안 돼. 그건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승우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리겠어? 어? 화 다 풀렸어. 오늘 이렇게 재밌는 광경 봤는데 어떻게 안 풀려? 근데 네 남편에게 다른 남자들 알려주는 건 원래 내 복수에 계획돼 있던 거라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뭘 또 걱정해. 당신 능력이면 또 금방 남자 하나 구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자, 그럼 난 간다. 생수 시킬 일 있으면 또 불러라. 제가 뒤돌아가기 전 봤던 전처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야 바보 등신처럼 전처에게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보내줬지만 전처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절망했겠죠. 그걸 전처 표정에서 알게 되니 복수하는데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나중에 전처 남편이 눈이 돌아 된통 당했다는 전처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요. 그렇게 저는 전처에게 완벽한 복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치 막힌 혈이 뚫린 것처럼 일이 술술 잘 풀렸어요. 생수 배달하며 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한 장사는 가게를 다시 열자마자 잘 되기 시작했고, 더는 다른 투잡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왔죠. 그리고 가게를 다시 열고 주변 상인들과 모임을 가지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 꿈이던 아내, 아이와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고요. 덕분에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 제 과거의 일을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었네요. 이제 이 행복 계속해서 잘 꾸려가야죠. 그리고 좋은 일로는 모르겠지만 나쁜 일로는 이곳에 사연 보낼 일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곳에 안 좋은 일로는 두 번 다시 사연 보낼 일이 없길 바라며 저는 글을 마칠게요. 끝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